자, 안녕하세요. 네. 자, 절제 주식투자연구소 전문가 절제신입니다. 자, 2016년 11월 16일 수요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을 하네요. 빠르게 보고 가죠. 자, 어제 러시아 증시 보시면 2% 정도 급등 흐름이 좀 나왔고요. 어제 국제유가가 한 6% 가까이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웨덴도 어제 급등해줬고, 오스트리아나 뭐 프랑스, 뭐 영국, 뭐 너나 할 것 없이 독일 전체적으로 자 어제 유럽 증시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어제 뉴욕 증시가 좀 더 강했는데 유럽 증시가 먼저 끝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국제유가 어떤 폭등한 부분을 반영을 못하고 마감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어제 제가 오늘 얘기한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자재 섹터들이 급등을 좀 했는데 뉴욕 증시는 유럽 증시는 그 부분이 좀 덜 반영됐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어제 물론 어제 한 12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한 3% 정도는 급등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추가적으로 거기서 또 3%더 올라서 한 6% 정도로 끝났는데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원자재 섹터들이 뭐 오르는 것도 있었는데 뭐 약한 것도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오랜만에 이제 최근에 강했던 금융주 섹터들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뭐 지수 탄력이 좀 더 약한 게 아니었나 좀 싶습니다. 어제 뭐 금융권 그 보험주, 은행주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바클레이지도 어제는 좀 약했고 뭐 프랑스의 뭐 악사라든지 뭐 BNP 파리바 어제는 차익 실현? 뭐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고 뭐 한 지수 대비 좀 약한 거죠. 뭐 한 1% 이 정도밖에 안 빠졌으니까 크게 빠진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어제 아디다스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올랐고요. 요즘에 아디다스가 주가가 거의 뭐 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라가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주도주 성격으로 좀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 의류 소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이거는 얘기하면 좀 긴데 제가 요거는 뭐 다음에 뭐 유료방에서 한번 얘기하든지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류 쪽 소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거 트렌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출을 할 때 그러니까 소비 지출을 할 때 의류 비중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비싼 옷도 입고 뭐 브랜드를 좀 찾아가서 입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편하고 거기에 좀 이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리미엄을 높게 주고 사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옷은 그러니까 이게 뭘 반영하냐면 뭐 실용주의, 뭐 어떤 합리주의 이런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편한 옷은 기능성 옷들이잖아요. 이걸 애슬레저라 그러는데 이 애슬레저 브랜드들은 지금 인기가 좀 있어요. 그게 이제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뭐 언더아머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어떤 소비 지출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매출이 좀 나오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독일 같은 경우 그 천연가스 뭐 업체들 이런 원자재 섹터들 좀 반등이 좀 나왔고요. 이온도 좀 반등이 좀 나왔고 어제 오랜만에 그 인피니온 테크라고 이제 반도체 기업이 있거든요. 독일의 반도체 기업. 요것도 어제는 좀 오랜만에 좀 상승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부 은행권들도 반등 나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도이치뱅크는 약보합 나왔는데 또 코르메츠뱅크는 어제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왔으니까 아직 뭐 은행주가 뭐 우리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 있는데 추세는 아직까지 견고한데 그냥 잠시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어제 그 상승 배경이 국제유가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쏠린 거고 낙폭화돼 IT 쪽으로 관심이 좀 쏠린 거고 그리고 또 어제
그 제가 시황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 워렌 버핏이 항공주 쪽으로 지분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랑 뭐 델타 항공 이쪽으로 지분 취득을 하면서 야, 항공주들을 굉장히 투자의 대가들을 안 좋게 봤었는데 이제 좀 지금 시대에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구나 뭐 이런. 예. 아니요. 화면은 안 넘겼는데 지금까지. 예. 안 넘어가나요? 안 넘겼으니까 안 넘어가죠. 예. 그런 흐름이 좀 나왔는데 어제 루프트한자라고 독일의 항공사 있어요. 독일의 이제 대표적인 항공사인데 어제 루프트한자도 한 3% 정도 급등을 좀 하면서 유럽 증시 항공주까지 같이 좀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 아메리카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지수는 넘어가나요? 예, 넘어가나요? 넘어가서 보입니까? 안 보이나요? 예. 보이잖아요, 이거 지금 글. 안 보이세요? 화면 안 보이세요? 예, 보이시죠? 예,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이거. 예, 장난치시면 안 되고. 예, 재접속 한번 눌러주세요. 자, 필라델피아 어제 반도체 한 1.9% 최근에 좀 조정 나왔었다가 어제는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어제 5% 정도 올라갔고 칠레 그리고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좀 강하다 보니까 나스닥도 어제는 좀 큰 폭으로 좀 올라줬습니다. 캐나다, 브라질 그리고 S&P 다우존스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것 같고요. 멕시코는 요즘에 좀 연일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 이 트럼프가 관세 대상으로 좀 포함한 이런 국가들이 좀 약한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멕시코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한 것 같아요. 어제 뉴욕 증시는 일단은 가장 좀 큰 특징이 IT 섹터들이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그 전에는 이 하드웨어 쪽 반등은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물건을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 뭘 찍어내는 기업들은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 소프트웨어 쪽은 반등이 안 나왔었죠. 근데 어제는 알파벳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아마존, 애플과 같은 이런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드웨어 쪽 마이크론이나 뭐 퀄컴, 뭐 인텔 이런 회사들도 어제는 반등이 좀 나와줬고요. 뭐 시스코 시스템즈 마찬가지고 제네럴 일렉트릭 마찬가지고 이런 쪽 전체적으로 좀 좋았고요. 그리고 통신 쪽도 어제는 이 IT와 같이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버라이즌도 어제는 반등이 좀 나왔고 거기에 이제 국제유가가 어제는 좀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뭐 엑선모빌 같은 이런 기업들, 쉐브론, 뭐 코노코필립스 이런 기업들 어제 한 2%에서 3% 그리고 드본 에너지도 한 5% 정도 어제는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특징이 이제 중국의 징둥닷컴 있죠. 징둥닷컴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뭐 쿠팡, 위메프 뭐 이런 기업에 속하는데 어제 한 11% 정도 급등 나왔습니다. 요게 한 가지 좀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 최근에 실적 잘 나오면서 급등했었는데 어제도 추가적으로 한 3% 정도 급등이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와 마찬가지로 그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 있는 이제 회사가 그 항공주 지분 취득했다고 어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한 3%, 그리고 그 유나이티드 항공도 어제는 한 5%,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어제는 한 2%, 그리고 뭐 델타 항공 이런 것도 다 같이 분위기가 좀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IT 이 기업들 좋다 보니까 이 부품주들 애플 부품주들도 어제는 좀 급등을 좀 해줬고요. 그리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은행주는 좀 쉬었고 어제 이 원자재 섹터들 다 같이 좀 좋은 그리고 IT 종목들 낙폭과대 반등 나오고 항공주들 좀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어제 뭐 그밖에 되게 많아요. 이게 뭐 체사피크 에너지 이 쉘 혁명을 일으켰던 기업 아닙니까? 이것도 10% 올랐고요. 머피올도 어제 10% 올랐고 그리고 철강주들도 어제 강했고 뭐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은행주들 좀 하락했고 그리고
이 뭐야 이 소매 업종들, 요것들은 좀 조정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요 정도만 보고 우리 아시아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넘어가죠. 어제 홍콩 H지수, 그리고 홍콩 항생, 이런 쪽 상승이 좀 나왔고, 상해나 니케이는 약보합, 코스피도 어제는 좀 조정이 좀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야, 진짜 뭐 우리나라가 진짜 너무 뭐 소외를 받는,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해외 증시, 뉴욕 증시 뭐 좋으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미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기업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 좋으면 다 같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뭐 해외 증시 좋아도 못 오르고 안 좋아도 못 오르고, 지금 너무 소외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좀 시원하게 반등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근데 어제 지수는 좀 쉬어갔는데, 은행권 섹터들은 반등이 좀 세게 나왔어요. 어제 뭐 미쓰비시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어제 한 4% 정도 급등이 좀 나왔으니까. 그리고 어제 화학주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포스코 지금 신고가 아닙니까? 그리고 뭐 유럽의 뭐 아르셀로미탈이나 뭐 미국의 US 스틸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거의 뭐 사상 최고가인데,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제가 철강석 가격 20%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철강주들이 거의 뭐 주도주처럼 뭐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일본도 철강주들 어제도 강세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이 산업재 섹터들이 어제 전체적으로 좀 강했어요. 지수 조정 나오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거죠. 중공업주들도 그렇고, 그리고 자동차주들도 어제는 좀 선방하는, 뭐 닛산이나 뭐 혼다나 토요타, 뭐 미쓰비시 이런 것들 좀 상승의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요즘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강세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뭐 올 초에 그 흐름이 좀 많이, 엔화 강세 쪽으로 완전히 접어들었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엔화 약세로 돌아서면서 수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러면서 일본이 또 수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요 IT 기업들, 뭐 자동차나 뭐 산업재, 이 중공업, 뭐 기계, 철강 뭐 이런 기업들 전체적으로 일본 강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지수는 좀 약한데 이런 섹터들은 좀 견조한 흐름이 나오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죠. 자, 코스피는 지금 어느덧 1967포인트까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1300조 이탈을 하고, 그리고 상승 종목 한 300개, 하락 종목 한 400개. 어제는 체감 지수도 좀 안 좋았어요. 삼성전자가 어제는 미국의 하만 인수한다 그러면서, 스피커 이 카오디오 업체죠. 그걸 인수한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반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체감 지수가 좀 안 좋았죠. 근데 장 막판에 밀리면서 IT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좀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제는 좀 버텨주기는 한 거죠. 근데 이제 지수, 체감 지수는 더 안 좋았던 거죠. 어제 뭐 올라간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일부 뭐, 그러니까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어제 큰 특징으로는 이제 음식료주들이 좀 급등했고요. 요거는 음식료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급락을 좀 했었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어떤 증시 방어주 역할을 좀 한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사실 뭐 크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도 없었는데, 어제 워낙에 지금 우리나라 뭐 어떤 산업 중에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사자니 요거 걱정되고 마시 이런 상황이, IT 걱정되지, 뭐 그렇다고 국제유가 안 좋으니까 원자재 섹터들 걱정되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잖아요. 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섹터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어떤 영향을 안 받는 게 음식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좀 몰린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큰 특징 없었고, 이 방어주 성격들의 어떤 뭐 전기 가스라든지 이런 우리 내수 기반으로 하는 어떤 산업들만 반등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어제도 뭐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IT, 자동차 뭐 이런 이
이런 산업들 있죠. 이런 산업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수급은 좀 풀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환율이 좀 돌아서야 되겠죠. 지금 원화가 지금 계속 이제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요 약세 흐름이 좀 꺾여야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진정될 것이다. 근데 지수는 우리가 펀드멘탈로 봤을 때 1900 이 중반 후반 이 1970포인트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저는 지수를 종목을 지금 이제 내년을 기대하면서 4분기를 기대하면서 편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강력하게 이제 매수를 하고 바이앤 홀딩이 가능한 그런 시장이다. 지금은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뭐 현금 들고 있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저는 현금을 많이 없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우리 12월 달을 저는 더 기대하고 있거든요. 코스닥 한번 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어제 조정이 좀 나왔는데 코스닥도 지금 여기에서는 뭐 금리 인상하게 되면 사실 코스닥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게 좋진 않은데 지금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여기서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여기서 근데 산업이 또 중요합니다. 산업이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종목 한 380개, 하락 종목 한 700개 정도 나왔는데 코스닥 어제도 전체적으로 체감 지수는 좀 나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일부 뭐 음식료 관련된 섹터들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섬유유리 쪽 이쪽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어제 뭐 크게 뭐 큰 특징은 없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좀 싶습니다. 야, 시간이 정말 없네요. 자, 뉴스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자, 내년 한국 경제 2%대 저성장 지속. 자, 주력 산업 뭐 회복도가 불투명하다, 좀 이런 얘기가 좀 나왔죠. 잠시만요. 뭐 2% 저성장 지속. 뭐 그러면 한국 경제가 뭐 언제는 뭐 고성장 했습니까? 우리 저성장 들어간 지 한참 됐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2016년이 거의 끝났으니까 내년을 이제 기대하면서 매매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늦게 온 건 아니고 몰랐던 거죠. 아무튼 기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좋은 산업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력 산업은 뭐가 주력이냐 이제 따라서 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뭐 회복도 불투명하고 뭐 그런데 뭐 자동차 이런 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좋은 거는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내년에 좋은 거는 건설은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건설이 저는 굉장히 뭐 내년 하반기까지 모르겠어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상반기 아니면 중반까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도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IT가 지금 올 하반기 주도주 역할을 했던 산업이거든요. 근데 IT 기업들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좀 조정을 받으면 저는 IT 기업들은 큰 찬스가 한번 올 수 있다. 왜냐 업황이 좋으니까. 업황이 좋으니까 어떤 이런 정치적인 아니면 뭐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뭐 그런 트럼프에 대한 뭐 어떤 우려감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뭐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관심을 좀 갖고 보시고요. 아무튼 뭐 시간이 없으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아무튼 철강 기업들 뭐 이런 산업재 관심을 좀 가지세요. 지금 이게 어떤 정책에 따른 수혜가 아니라 실제로 좋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펀드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뭐 그냥 트럼프 수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산업의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자, BMW 코리아, SK텔레콤이 이제 커넥티카 연구를 같이 이제 좀 한다는 거죠. SK텔레콤이 이 자동차 쪽으로 이제 좀 신사업 먹거리를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 좀 먹고 해. 이 통신업들도 이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 요런 미래 자동차들 있죠. 요런 것들 도입이 되면 통신업들도 할 일거리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좀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관심 있게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배당도 뭐 괜찮고, 그리고 뭐 어떤 우리가 이 통신업이라고 하면 2000년도에 고점을 찍고 거의 뭐 저성장 기업으로 그냥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새로운 어떤 상승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미래 이 신사업들 협력하고 또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통신업들과 이 어떤 IT 이 기업들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자동차들은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데이터가. 그러면 이 통신이 꼭 필요하거든요. 통신이 뭐 앞차에 대한 데이터, 옆차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동통신 기술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관심 갖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리스크. 세 번째 뉴스, 트럼프 리스크 신흥국의 투자 경고 등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지금 뭐 약한 국가들, 그러니까 지금 해외 증시는 되게 분위기가 좋은데 굉장히 왕따를 당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요. 그런 국가들이 다 신흥국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아니고 신흥국도 아니고 지금 이 중간 포지션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중간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뭐 멕시코나 이런 국가들은 지금 거의 트럼프 당선되고 한 8% 조정 나왔거든요. 지수가. 그리고 뭐 브라질 이런 데도 한 8% 조정 나왔고, 아르헨티나도 어제 한 5% 급등해서 이제 만회를 한 거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 8% 정도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 급락이. 뭐 러시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신흥국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선진국들은 반면에 뭐 스위스나 뭐 일본, 미국, 스웨덴, 뭐 캐나다 이런 국가들은 지금 당선 이후에 다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그 괴리감, 그 갭의 차이가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인데, 신흥국의 지금 투자 경고 등은 켜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가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달러의 가치가 급등하고 지금 신흥국의 통화 가치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그나마 좀 괜찮지 않냐라는 겁니다. 한국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신흥국처럼 지금 원화가 그렇게 가파르게 약세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쟁력이 있는 거죠. 다른 국가 대비.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괜찮은데 요거는 어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저는 요게 한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흥국들도 이제는 반등이 좀 나올 때가 됐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요거는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를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00불을 넘어갔단 말이죠. 90대 항상 후반에만 가면 떨어지고 95불 근처까지 떨어지고 95 레벨이죠. 거기까지 떨어지고 뭐 그랬었는데, 어제는 이 100포인트까지도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올라갔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달러가 이렇게 강한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등한 적이 없었어요. 어제 큰 폭으로 정말 상승한 겁니다. 그거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컴투스 이용국 부사장이 자사주 매입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속 성장, 자신감 뭐 나타냈다 그러는데, 이용국 부사장이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근데 600주 매수했어요. 이게 컴투스, 제가 모바일 게임주들 사실 이런 것들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탑픽은 이제 컴투스인데, 산업이 꺾이면요 1등도 안 돼요. 1등 기업들도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모바일 게임으로 지금은 돈 벌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불과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모바일 게임이 되게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려워졌고, 경쟁도 심화됐고, 상향 평준화됐고, 어떤 비용이 많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게임의 그 주기가 짧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한 번 출시를 해서 히트를 치면 몇 달간 그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근데 새로운 게임들이 계속 나오고 어떤 계속 비슷한 게임만 나오기 때문에 주기가 짧아진 거죠. 거기에 이제 마케팅 비용 늘어나고 뭐, 그런데 무슨 지속성장 자신감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600주 삽니까? 말이 안 되죠. 600주면 8만 원에 600주면 얼마예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한 5천만 원 돈밖에 안 되는데, 부사장이라는 사람 5천만 원 사고 뭐 자신감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게임주들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근에 NC소프트 좀 조정 많이 나왔는데요. NC소프트 같은 이런 기업들 관심 가지세요. 자, 5번째 뉴스. 자, 분식회계 중징계 받고도 정신 못 차린 대우건설이죠. 대우건설이 2013년에 그때 한번 큰 폭의 이 손실을 냈는데, 그때 이제 이거 분식회계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검찰 조사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이 의견 거절, 요 감사인한테 의견 거절 이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신뢰를 좀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때 좀 분식회계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벌금을 한 20억 받았나? 한 뭐 몇천억 장난치고 한 20억 받았나 뭐 이럴 거예요. 벌금을, 과징금을. 근데 요런 게 좀 솜방망이 쳐버리다 보니까 지금 또 요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런 기업들은요, 우리 회원님들 관심을 갖지 마세요. 우리가 상장을 한다는 건 기업을 공개한다는 거거든요. 주주들에게. 주주들에게 기업을 공개한다는 건데,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불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는 거는 투자할 수가 없는, 우리가 대우건설 가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믿음을 안 주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투자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뭐 최근에 뭐 트럼프와 뭐 인연이 있다 이러면서 급등하기도 했는데, 이런 기업들은 영원히 사주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관심 밖에 그런 기업들로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대우건설 같은 기업들은. 그러니까 우리 이 국가에서 하는 이런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은 대우조선해양처럼 크게 한번 혼나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저런 식으로 분식 회계하면요, 오너들 무기징역 받아요. 거의 30년 이상 징역 받습니다. 그 정도로 처벌이 강한데, 우리나라는 무슨 과징금 매기고 있고, 뭐 애들 장난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6번째 뉴스. 농심 다시 쓰는 희망가. 지금 라면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농심이 좀 점유율을 좀 많이 뺏겼죠. 진짬뽕 나오면서 오뚜기 오뚜기가 좀 히트를 좀 쳤죠. 진짜장, 진짬뽕 뭐 이런 중화요리 쪽으로 좀 히트를 쳤는데, 농심이 거기에서 이제 많이 잃었단 말이죠. 과거에 한 2010년만 하더라도 농심 점유율이 한 70% 됐거든요. 근데 라면 시장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시장이에요. 한번 너구리 먹는 사람 그냥 평생 너구리 먹는 거거든요. 안 바뀌어요, 이게 잘. 신라면 먹는 사람 평생 신라면 먹는 거고, 진라면 먹는 사람 평생 진라면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틀이 한번 깨졌던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농심이 점유율 회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5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한 60%까지 회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과거의 그 70%는 회복 못한 거니까, 근데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인 거죠. 이번에 부대찌개면이 출시하면서 좀 점유율 회복에 좀 나선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좀 맛있는지 안 먹어봐갖고, 라면 안 먹으니까. 아무튼 뭐 농심,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 모멘텀이 없는 이 증시 상황에서 음식료 섹터들 관심을 좀 갖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별로 맛이 없구나. 맛이 없다네요. 네. 자, 7번째 뉴스. 자, MSCI 인덱스 수혜볼 숨은 진주는 뭐죠?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나테크윈 뭐 그리고 그 삼성바이오, 요게 이제 좀 편입 기대가 어제 좀 생기면서 잠깐 반등이 나왔었어요. 잠깐. 그리고 어제 좀 피해를 본 그 편출된다고 그러면서 파라다이스가 어제 좀 조정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파라다이스는 스몰캡 지수로는 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MSCI 신흥국 지수도 있고 스몰캡 지수도 있는데 신흥국 지수에서 편출되고 스몰캡 지수로는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파라다이스는 요 악재로 좀 빠진 건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지금 위안화가 굉장히 좀 많이 절하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작년 8월에 그 인위적인 절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민은행에서. 그러면서 좀 중국 시장 큰 폭으로 좀 급락도 했었고, 그리고 그 중국 위안화절의 어떤 피해주들이 좀 많이 좀 빠지고 뭐 그랬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한 6% 정도는 더 빠진 것 같아요. 위안화가. 그래서 지금 거의 금융위기 이후로는 거의 최저치까지 지금 위안화가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 따른 피해를 좀 본 것 같습니다. 위안화가 좀 돌아서게 되면 이쪽 관심주들 좀 관심을 좀 갖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안화는 여기서 크게 더 빠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이쪽 관심주들 한번 보세요. 스몰캡으로 편입된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뉴스. 자, 팔방미인 은행주 실적이 끌고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감이 좀 있다고 하는 거죠. 미국은 그러니까 유럽, 미국 뭐 할 것 없이 지금 은행주들이 지금 대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은행주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관심 갖고 보세요. 은행주들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수출 기업들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은행주들은 그런 영향이 없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어떤 구조조정 많았었죠. 작년과 올해 뭐 한진그룹도 그렇고 뭐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그 건설사들도 그렇고 요런 어떤 부실 기업에 대한 리스크들도 상당히 많이 떨궈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망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망하는 기업들이 이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망할 법한 기업이 지금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어렵겠다. 요런 기업들이 이미 지금 다 떨궈낸 상황이고 다 오픈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리스크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이제 대내외적인 어떤 악재에도 휘둘리지 않고 거기에 금리 인상 하게 되면 실적도 좀 좋아지겠죠. 마진이 커질 테니까 그 부분도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배당도 많이 주고 12월에 배당 받을 수 있잖아요. 은행주들은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정이 좀 나오면 은행주들은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뭐 좋은 거죠. 아무튼 뭐 시간이 금방 갔네요. 어찌됐든 하긴 다 했는데 너무 짧게 얘기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수능 시험이에요. 내일은 그리고 수능이라 시황이 좀 1시간 늦게 시작하겠죠. 우리 회원님들 주식시장이 10시에 개장하니까 그거 참고해서 내일은 1시간 늦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함께 부자되는 절제 주식투자연구소 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